이동형 뉴스 정면 스 결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인데 임대인이 나도 어렵다 해서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행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1조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 건물주 등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보완해 좀 더 쉽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차임 증감 청구권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차임이란 말은 이제 일본 말이어서 어려운데요. 예. 이제 일본에 있는 제도를 이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임대료 감액 이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조세나 공과금과 같은 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났거나 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경제 사정의 변동 등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정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이제 개정안이 나오게 됐던 배경은 이제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때문에 발생한 경제 위기 상황은 이러한 이제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유로 하자 그래서 좀 법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국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이게 포함된 게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올라와서 오늘 이제 마침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법이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통과된 법에 의하게 되면은 그 감염병 법에 의한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인 경우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그런 이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액 청구를 하게 되게 되면 그 감액 청구의 의사 표시가 도달한 시점에 이제 감액이 되는 것으로 법원은 이제 의제는 되는데 예. 문제는 얼마가 감액되느냐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 판례로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다만 우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예. 좀 더 원활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런 임대료 감액의 범위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같은 곳에서 이제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협회 등과 이제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뭐 매출액이 100% 감액된, 매출액이 100% 이제 감액된 경우, 뭐 50% 감액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각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감액할지, 또 업종에 따라서 뭐 이런 좀 기준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좀 더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원활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결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상인데 임대인이 나도 어렵다 해서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결국 이제 거절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예. 법원은 이제 이제 이걸 이제 사법행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관이 돼서 적정한 임대료의 감액 수준은 어느 정도라는 것들을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결국 예. 그 판결에 의해서 감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서부터 감액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결국 협상이 안 돼서 소송을 해야 된다면 소송 비용도 들어갈 테고 또 집주인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화인데 예. 뭐 이런 이제 그 경제 위기난 상황 같은 것들에 적용을 하도록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제도이니까 이 제도가 좀 잘 활용이 돼서 지금 같은 재난 시기에 있어서의 이제 그 임대료 조정이 상생 조정이 됐으면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원에 가기 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분쟁 조정 기구에서 분쟁 조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이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식으로 제시를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협상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쉬워 보이진 않아서 그렇다면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감면에 나서고 그리고 정부가 그 인하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그런 방안도 뭐 어떨까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3월 달서부터 착한 임대인 이제 운동이라고 그래서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감액해 주면은 그 감액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대 50%까지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임대인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임대료가 줄어든다든가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제 그 빌딩에 대해서 근저당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이자들을 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채무 조정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은행들도 이제 그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자 같은 것들을 좀 채무 조정을 해서 그런 임대료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거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임대료를 낮춘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지금과 같은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왔던 것이 1980년대에 있었던 이제 그 1998년 그때 있었던 이제 IMF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이런 소송들이 제기가 됐었고 하급심에서는 이제 최대 한 16%까지 임대료를 이제 감액하라. 라는 이제 결정을 해준 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2004년경에 났는데 그때는 이제 뭐 IMF 경제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임대료 감액들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판결을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제도들이 이제 거의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판례는 나와 있는 게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작은 사례인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이제 수입을 한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됐었고 예. 또 이제 그 감정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 슬라이딩 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고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 때 시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회복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그렇게 슬라이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각각의 시점마다 임대료 감액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감정 같은 기법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분쟁 조정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이 임대료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가장 부담되는 경영 비용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70%가 임대료를 꼽았단 말이죠. 그만큼 임대료가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치권 또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했을 때 그 지자체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각 지자체가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시민단체들하고 상가 임차인 단체 등이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경기도에 이런 이제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액 청구 제도라는 거 있다는 것들을 이제 뭐 팜플렛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상가 임차인들에도 좀 안내도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뭐 서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들을 해주고 또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3월 달에는 이제 이 국면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참아보자 이런 임차인들이 많아서 사실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6건 정도의 분쟁 조정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도 더 이상 이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 매출액이 아예 없거나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똑같이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런 이제 임대료 감액 청구 제도가 좀 활성화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런 상생 조정들이 잘 일어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이러면 법제화 추진 또 다른 갈라치기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무슨 임차인들이 감액해달라고 권리를 요구하면 뭐 임대인들은 그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고 이제 이런 국면으로 자꾸 봐서 이걸 갈등이나 예.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쪽들도 있는데 예. 취지 자체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해서 예.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을 하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제 무슨 임대인과 임차인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경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임대료들을 서로 조정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나 이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